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하이닉스를 깔아놨는데 어저께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하이닉스 실적과 한미반도체의 상관관계는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관련된 움직임, 그쵸?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나오는 한미반도체에 관련된 움직임과 함께,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 GPU죠. 이 GPU의 도전장을 내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생깁니다. 일단 인텔 있고요. AMD도 원래부터 경쟁사였지만 뭐 사실상 그냥 말만 경쟁사지 거의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인텔에서 가우디 3라는 그 제품을 내놨습니다. 전성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거의 한 400% 정도 높은 전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력 대비 성능으로 따졌을 때, 그쵸?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기준해서 전력 대비 성능비를 따졌을 때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함께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타격을 입었을 때 한미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내용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5% 빠졌죠. 자, 실적 다들 보셨을 겁니다. 2조 8천억. 그쵸? 2조 8천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HBM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낸드가 돌아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수요가 돌아섰다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AI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낸드를 포함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감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밖에 못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가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5%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선반영 받았다고 시장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선반영 구조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선반영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단기간도 그렇고 장기간도 그렇고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장기간은요 3개월이고요. 단기간은요 단타가 아니라 2주입니다. 2주. 이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3개월까지 끌고 가는 게 주식시장의 가장 베스트다.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할 때요 시세가 유지되는 기간은, 그쵸,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3개월이 전부예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막 15배씩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2달 반 올라가고 뭐 한 2달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시세를 딱 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발생하는 구간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이 난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그 기준을 계속 깔고 있고 아직 실적 전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지금의 반도체입니다. 이제 실적 전환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전환하면서.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는 기업들이 생긴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당연히 찍어내야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HBM.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GPU에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성비가 거의 뭐 400% 가깝게 높다는 인텔에서 발표한 가우디 3가 있어요. 가우디 3. 자, 실제 이 내용인데 이걸 보시면, 자 보세요.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는 잊어라. 인텔 가우디 3 수혜 종목 3개. 자, 이 수혜 종목 3개는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가우디 3를 엔비디아에 비교해서 한다?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 가지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면적당 성능비예요. 면적당 성능비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전성비 있죠. 전성비는 가우디 3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원래 엔비디아에서 잘하는 거는 원칩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서도 이번에 B200을 발표하면서 칩렛 구조라고 하는데 칩을 묶었어요. 2개를 만들어서 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거든요. 실제 AMD에서 이번에 발표한 MI300이라는 건 스몰 칩 2개를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 성능을 넘어서는 걸 이미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엔비디아보다 더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
가우디 3는 지금 GPU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H100입니다. H100인데 여기서 B200으로 올해 말부터 바뀌어요. 그러면 H100부터 B200 사이에 어딘가 여기에 존재하는 게 성능 기준이에요. 가우디 3예요. 근데 이 가우디 3가 그쵸? 가우디 3가 B200 앞으로 나올 B200보다 전성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HBM2E가 들어가요. 왜?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이 반값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할 만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엔비디아 칩을 어디서 찍어요? TSMC에서 찍어요. 가우디 3 이거 어디서 찍어요? TSMC에서 찍어요. 그쵸? TSMC에 메모리를 넣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HBM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에 장비 납품하는 게 어디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타점을 보고 그쵸?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쵸?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선반영한다는 거고 선반영 구조에 맞게 주가가 먼저 움직였을 때 그쵸?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주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이해했을 때 매매 타점은 그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에브리 보시에요. 2월 달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그렇죠.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진행했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그쵸?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FST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쵸? 제가 계속해서 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월 달에 들어서도 DI 그렇죠. DI의 4월 초죠. 4월 초에 매매했었던 26%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전부 다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하죠. 자, 여기서 선익 시스템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시면 오늘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여기서 뭐 HLB 그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오늘 HLB 장중에 급락 나왔는데 정확하게 저가 구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상황. 저가를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을 기준해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보면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다.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다.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다. 환율은 높다고 아우성이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쵸?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보면 뭐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쪽 있잖아요. 전력 설비 그쵸? 변압기 쪽 이쪽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올까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AI 서버,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단지 그냥 AI 반도체 관련주에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보는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실적 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 그쵸? 시세라는 거고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매매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이끌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